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레오마이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분명 블레오마이신의 상품명, 회사에서 붙여준 약의 이름 또한 블레오마이신입니다. 이 약의 허가 적응증은 편평 상피암종, 악성 림프종, 또 고환암종, 악성 흉막 삼출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허가 적응증만큼이나 용법 용량도 다양합니다. 생식세포 종양에서 BP라고 하는 항암에 쓸 경우에는 3주 간격으로 3번을 맞습니다. 1, 8, 15일차에 30mg 고정된 용량을 투여하게 되고요. 호지킨 림프종에서 ABVD라고 하는 항암을 할 경우에는 4주에 2번을 맞습니다. 1, 15일차에 10mg/m 제곱으로 투여하게 됩니다. 이 약은 정맥 내, 근육 내, 피하 또는 흉막 내 투여 등 다양한 투여 경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FDA 박스형 경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형 경고문이란 의약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담은 경고문의 일종인데요. FDA 미국 식약처에서 발표한 이 블레오마이신의 박스형 경고문의 첫 번째로는 의사 감독하에 투여해야 한다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약은 진단 및 처치 시설이 갖추어진 기관에서 항암학 요법 사용 경험이 있는 의사의 감독하에 투여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폐섬유화입니다. 폐섬유화는 이 약과 관련된 가장 심각한 독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령자, 만 70세 이상, 이거나 누적 용량이 400유닛을 초과한 환자, 400유닛은 400mg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를 초과한 환자에서 더 흔하게 발생하지만 드물게 젊은 환자와 저용량을 치료받은 환자에서도 관찰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폐독성에 관련해서 꼭 잘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특이 반응입니다. 이 약으로 치료받은 림프종 환자의 약 1%,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1%에서 저혈압,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럽고 숨이 차다거나 정신착란, 평상시에 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거나 발열, 열이 나고 춥고 쌕쌕거리고 하는 증상이 포함된 심각한 특이 반응이 보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섬유화와 특이 반응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 외 일반적인 주의사항입니다. 신기능과 관련해서는 크레아티닌 청소의 수치가 50ml/m 미만인 환자에서 이 약을 주의하여 투여해야 하고요. 투여 기간 동안 신기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또한 블레오마이신은 배아 태아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인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투여를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상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폐섬유화를 포함한 이 폐독성 같은 경우는 약 10%에서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약 1%가 폐섬유증으로 사망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폐독성은 용량 및 연령과 관련이 있었죠. 70세 이상 환자, 또 총 투여량이 400유닛, 400mg 이상인 환자에서 가장 흔했고요. 이러한 독성은 예측할 수 없으며 드물게는 저용량으로 투여받은 젊은 환자에서도 관찰이 된다고 합니다. 이 폐독성이 나타나는 시기는 보통 약을 시작하고 수주에서 수개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하고 나서 바로 그 직후는 아니지만 몇 주 이내, 그리고 몇 개월 이내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 꼭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증상이 있는데 폐독성과 관련된 초기 증상은 호흡 곤란과 마른 기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숨이 찰 만한 상황이 아닌데 자꾸 숨이 찬다, 마른 기침이 난다. 선생님께 꼭 얘기를 주셔야겠죠. 그리고 이 약을 투여받는 환자는 수술 중에 고압 산소를 투여할 때 폐독성이 발생할 위험이 더 클 수 있다고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이 반응은 이 약으로 치료받은 림프종 환자의 약 1%에서 보고가 되고 있었는데요. 혈압이 떨어져서 숨이 차고 어지럽고 정신착란으로 인해서 내가 평상시에 하지 않던 말이나 행동을 한다거나
또 열이 나고 춥고 쌕쌕거리는 것들을 포함한 특이 반응이 보고가 되고 있고, 이러한 특이 반응은 항암을 하자마자 혹은 몇 시간 이내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주사 맞을 때, 그리고 주사 맞고 집에 갈 때 꼭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투여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 꼭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이상 반응입니다. 세 번째, 피부 관련한 게 가장 흔한데요. 약 50%에서 보고가 됩니다. 피부 관련한 부작용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홍반, 발진, 선조 등등 해가지고 이제 쉬운 말로 풀어보면 피부색이 붉어지고 부풀어 오르고 튼살이 생기고 수포가 생기고 피부색도 어두워지고 누르면 아프고 압통 같은 것들로 나타나고요. 이외에도 뭐 각질이 많아진다거나 손발톱이 변한다거나 머리가 빠진다거나 가렵다거나 이제 입안이 허는 것들도 보고가 되고 있어서 환자분들 피부도 꼭 잘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또 나타나더라도 잘 지나가기 위한 방법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폐독성입니다. 폐독성 확률이 약 10%였었죠. 이제 폐섬유화로 인한 사망은 이제 1%로 알려져 있긴 했었는데요. 폐독성 절대 모르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이 블레오마이신 투여 환자들 폐기능 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 주기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고요. 환자분 몇 미리 맞았는지 의료진들이 다 팔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도 증상이 있으면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주사를 맞은 지 몇 주 혹은 몇 개월 이내예요. 근데 숨이 찰 만한 상황이 아닌데 숨이 차요. 그리고 자꾸 마른 기침이 나요. 그러면 참지 마시고 선생님들께 꼭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병원에 따라서는 환자분들께 이런 응급의료 카드라던가 팔찌를 차게 하고 있는데요. 환자분들 비상 상황에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환자분들이 이제 산소를 필요로 하는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블레오마이신을 맞았기 때문에 고압 산소로 인해서 폐독성의 확률이 높겠구나를 의료진이 인지하게끔 하게 카드나 팔찌 차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병원에 따라서는 스쿠버 다이빙 하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고압 산소를 쓰는 운동이겠죠. 그래서 항암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항암이 다 끝나고 나서도 고압 산소를 쓰는 그런 운동에 대해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특이 반응, 빈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림프종 투여 환자의 약 1%에서 보고가 됐었는데요. 대개는 주사 맞을 때, 그리고 주사 맞고 몇 시간 이내에 발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암할 때랑 병원에 있을 때, 그리고 병원에서 주사 다 맞고 집에 가는 동안 꼭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대개는 처음 맞을 때나 두 번째 맞을 때 발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숨이 차다던가 어지럽다던가 의식이 처진다거나 뭐 내가 말이나 행동을 이상하게 한다거나 열이 난다, 춥다 이런 것들 선생님들께 빨리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피부 관련한 이제 부작용이 가장 흔했었죠. 빈도는 약 50%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증상이 있을 때는 선생님들께 얘기를 주셔야 됩니다. 피부가 빨개져요, 뭐 가려워요, 수포가 올라와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증상 있을 때 쓰세요 하는 치료약, 뭐 먹는 약이라던가 바르는 약을 주셨다면 증상 있을 때 집에서 잘 복용을 혹은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평상시에도 환자분들 이제 보습 꼭 잘 해주셔야 합니다. 로션 꼼꼼하게 발라주시고 가능하면 알코올 성분이 없는 것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알코올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알코올이 휘발하면서 피부를 더 건조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성분 없는 로션 추천드리고 보습제 충분히 사용해 주시고요. 이제 증상 있을 때 긁거나 문지르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면 같은 부드러운 섬유로 된 옷 느슨하게 입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다 국가암지식정보센터에 기재된 자료들입니다.
또 그 외에도 일반적인 주의사항이었죠. 이제 신기능과 관련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병원 올 때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합니다. 절대 모르고 넘어갈 수 없고요. 배아 태아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투여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